대표님 어제 뭐 보셨어요? TVN 어쩌다 사장의 종영을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께 제가 권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JTBC 왓썹 K 할매. 좀 제목은 요상해요. 왓썹 K 할매는 사는 동안 평생 마주칠 일 없어 보이는, 그러니까 살아온 환경도 언어도 다른 외국인과 우리네 할머니가 2박 3일간 함께 지내보는 이야기입니다. 제목만 봐서는 영화 미나리의 대성공에 묻어가려는 얄팍한 시도인가 좀 삐딱하니 보게 되잖아요. 제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웬걸 꼭 보시라고 적극 추천합니다. 제목은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요. 관찰 카메라 형식이고 진행자가 장윤정, 장도연 두 사람입니다. 관찰 영상 하나 보겠다고 대여섯 명씩 우르르 몰려 나오는 여느 관찰 프로그램과 다른 점 우선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액자식 관찰 예능 프로그램 진행은 출연료를 좀 덜 받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예를 들어서 같은 SBS 프로그램이어도 런닝맨하고 미운 우리 새끼 스튜디오 진행을 비교하면 시간은 물론이고 체력 소모가 현저히 다르잖아요. KBS는 1박 2일과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진행을 비교해봐도 그렇고요. MBC의 경우 놀면 뭐하니와 복면가왕을 비교하면 되겠네요. 복면가왕은 그래도 리액션도 해야 하고 추리라는 걸 해야 하니까 차라리 안 싸우면 다행이야와 아무튼 출근을 견주는 게 낫겠네요. 그러나 이렇게 시간과 품이 달라도 출연료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더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종합편성 채널하고 케이블 채널이 지상파 방송보다 출연료를 더 많이 준다고 합니다. 지상파에서 700, 800 정도면 종합편성 채널에서는 1000만 원까지 준다는 거죠. 이 1000만 원 이상 받는 진행자들이 요즘 꽤 많다고 합니다. 붐 씨라든지 이수근 씨라든지 그런 분들. 관찰 예능 프로그램 스튜디오 분량 보면서 진행자들 출연료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 1000만 원, 여기 적어도 500만 원 받겠네, 여기 700,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 안에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사람들 출연료가 너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참 방송사들 돈들도 많아요. 유재석 씨가 유키스 온 더 블럭에서 관찰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죠. 소위 트렌드, 주류에 나까지 뛰어드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대요. 다른 분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내 양심에 이게 돈을 편하게 버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유재석 씨 스스로 출연료를 낮추고 관찰 예능에 출연하면 다른 진행자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찰 예능 프로그램은 아예 눈길도 주지 않는 거죠. SBS 동상이몽 너는 내 운명 시즌1 진행을 유재석 씨가 했었는데 지금 시즌2처럼 스튜디오에 앉아서 영상 보면서 토크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시즌2에서 유재석 씨가 빠진 이유 중 하나가 관찰 예능이 됐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왓썹 K 할매 진행은 딱 두 사람, 장윤정 씨, 장도연 씨 두 사람만으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장윤정 씨가 어릴 때 시골에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농촌 살림에 대해서 잘 알더라고요.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공감도도 높고요. 그 두 사람의 중간중간 추임새가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딱 적당하니 좋았습니다. 그런데 2회에 전진 씨가 초대됐어요. 돌아가신 할머니하고의 정이 남달랐다는 거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초대한 모양인데 굳이 게스트가 필요치 않아 보입니다. 또한 대개 관찰 예능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의 에피소드를 교차 편집해서 내보내죠. 그런데 왓썹 K 할매의 경우 하나의 에피소드가 쭉 이어집니다. 이것도 용기 있는 일이죠.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하나의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혼자 주소를 들고 어르신을 찾아갑니다. 물론 제작진이 같이 따라가긴 하겠죠. 어쨌거나 말 안 통하는 처지인데 단 둘이 대면을 하는 거예요. 만약 다른 프로그램이었다면 방송인 한두 사람쯤 더 붙였겠죠. 외국인 혼자 보내면 제대로 된 방송에 쓸만한 그림이 안 나올 거라면서 외국인과 함께 갈 만한 사람을 예상해 볼까요? 누가 있을까요? 이를테면 붐, 하하, 양세형, 유병재 씨
통역 삼아 샘 해밍턴이나 알베르토 씨 같은 사람을 추가할지도 모르겠네요. 일반인 외국인의 출연료는 과히 많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람에 따라서 2박 3일이라고 해도 한 100만 원 정도? 보통 그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이라든지 솔루션 프로그램의 그 일반인 출연료가 20에서 30, 많아야 50 아래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 방송인이 따라 나서면 중심은 외국인인데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셈이에요. 왓썹 K 할매는 용기 있게 외국인과 어르신 다 비연예인의 조합입니다. 일단 비용 면에서 두루 합리적이죠. 비연예인 조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색다른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회 손자로 온 케빈 씨. 케빈과 첫 회 할매 김추월 어르신이 장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릴 때 케빈이 자신이 메고 다니던 그 가방으로 의자를 만들어 앉으시라고 권하더라고요. 지역 어르신들 무릎 안 좋아서 고생하시는 거 어찌 알고 그런 세심한 배려를 하는지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2회에 우계화 어르신이 아이들을 위해 모처럼 보양식을 마련하셨죠. 외국인이 백숙 먹는 장면 방송에서 우리가 숱하게 봐왔잖아요. 그런데 가마솥 펄펄 끓는 물에 닭이 풍덩 잠기는 순간 아이들이 미국에서 살 때 키웠던 닭들이 생각난다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할머니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아이들이 꺼림칙했는지 그 먹성 좋던 아이들이 백숙은 깨작이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가마솥에 식용유를 두르고 팝콘을 튀겨주셨어요. 가마솥 가득 튀겨지는 팝콘 장관이었습니다. 영화 웰컴 투 동막골에 나올 법한 광경, 아이들 기억에 각인될 만한 그림입니다. 3회에 김용신 어르신 83 되셨는데 이분이 스포츠 강이세요. 특히 프로야구를 좋아하셔서 NC 다이노스 팬이시라고 합니다. 시간 맞춰서 야구 경기를 챙겨보시더라고요. 축구 선수인 손자 마틴이 할매에게 야구 룰을 배우는 광경이라니. 한국 생활 5년째인 마틴은 우리나라 말을 완벽히 구사하더라고요. 반면 남해에 사시는 김용신 어르신은 사투리가 심하십니다. 오히려 어르신 말씀을 자막을 보고 이해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요즘은 연세가 많다고 해서 무턱대고 할머니라고 칭할 수 없습니다. 신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그 할머니들은 K할매라는 단어로 묶을 수도 없죠. 너무나 다양한 할머니들이 있잖아요. 영화 미나리에서 순자 씨를 두고 그 손자들이 여느 할머니하고 다르다면서 불만을 토로했었는데요. 이 왓썹 K할매의 그 할머님들은 전형적인 할머니 상일까요? 첫 화의 김추월님 86 되셨는데요. 손자가 14, 증손자가 14이시랍니다. 요즘 보기 드문 스케일이에요. 그리고 2화의 우계아님과 3화의 김용신님도 큰 살림을 해오신 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겁나는 게 없으실 분들, 내공이 남다르실 수밖에 없어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그 우리나라 할머니들답게 뭐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애들을 쓰시더라고요. 그 김추월님은 그 케빈을 세비라고 부르셨는데 그 처음에 그 딸기 포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에는 케빈이 좋아한다고 얘기했던 닭볶음탕을 만들어 주시고 갈 때는 막 바리바리 반찬을 챙겨주시기도 하셨죠. 그리고 2박 3일의 여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키넌네 사형제에게 우계 할머니께서 살뜰히 용돈을 챙겨주시는 모습 정겨웠습니다. 호두 곶감마리도 손주 만들어서 싸주셨고요. 그게 바로 우리네 할머님들이죠.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외국도 손자들에게 용돈을 주나요? 그리고 3회에 김용심 어르신께서는 막걸리를 손수 빚어서 선물하셨어요. 막걸리를 만드시다가 장작불에 머리카락이 그슬리기도 했는데 머리와 바꾼 막걸리라고 메모를 붙여두셨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손수 배틀로 짜서 지은 삼배 옷을 선물하셨습니다. 마틴이 이 삼배 옷이 얼마나 귀한 물건인지 알고 있을까요? 그 귀하디 귀한 삼배 옷을 선뜻 내어주신 그 넉넉한 품, 이 그릇 자체가 간장 종지만한 저로서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어요. 2화에 그 아이들이 그 장난꾸러기 그 남자 아이들 사형제였거든요. 그 중에 11살짜리 마지 사일러스가 할머니 얼굴을 그려드렸죠. 할머니를 바라보고 그리고 할머니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그린 그림을 할머니께서 벽에 붙여두고 좋아하셨습니다. 저도 저희 소녀딸이 그림을 그려줬어요. 처음으로 제 얼굴을 그려준 걸 이렇게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고 있거든요. 너무 공감이 갔어요. 저도 벽에 하나같은 그 소녀가 그려준 그림을 붙여두고 있어요. 그리고 3회에 손자 마틴이 축구선수잖아요. 자신의 유니폼을 할머니께 선물했습니다. 김용신 어르신 스포츠 광이시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바로 입어보고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할머니에게도 손자에게도 역시나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겠죠. 아니 그럼 된 거잖아요. 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1화에 나온 그 케빈 씨, 그 할머니가 세비라고 부르는 분, 이분은 할머니하고 문자도 주고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연이 방송 끝난 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고를 보니까 4회에 나온 그 할머니께서 어쩌다 사장에 나온 분이시더라고요. 마트 단골 손님들 중 한 분이세요. 아마 어쩌다 사장을 보고 섭외한 모양입니다. 그 왓썹 K 할매가 4부작 파일럿 프로그램입니다. 성과를 봐서 정규 편성되든지 아니면 파일럿에 그치든지 그런 운명.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는 성과라는 게 시청률하고 화제성인데요. 1회 2.2, 2회 1.6, 3회 1.5예요. 애매하죠. 화제성 면에서는 딱히 이슈가 없습니다. 왜냐? 연예인이 출연 안 하니까 기사거리가 없는 거예요. 뭐 충격 고백이라든지 폭로라든지 뭐 러브라인이 생겼다든지 클릭을 유도할 내용이 없는 거. 이래서 제작진들이 화제성이 필요하니까 비싼 출연료 지급하면서 연예인들을 쓰는 모양입니다. 뭐 성의 없고 의욕도 없어도 그렇게 툭툭 던지는 말을 물어다가 기사로 만드니까 그러면 화제가 되잖아요. 현재 시청률도 애매하고 화제성도 없으니까 왓썹 K 할매의 정규 편성 여부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일반인 상대의 그 로드 토크쇼 TVN 유키즈 언더 블록도 초기에는 그랬어요. 시청률도 낮은 편이었고 관심도 적었고 심지어 혹평을 한 평론가도 있었습니다. 1회 시청률이 2.3, 그 후 12회까지 쭉 1몇 % 정도예요. 왓썹 K 할매와 궤적이 아주 비슷하죠. 우연히 진행자가 둘인 것도 같네요. 그러나 유키즈 언더 블록은 유재석이라는 카드가 있었잖아요. 모처럼 유재석이라는 거물을 섭외했는데 쉽게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윗선에서 기다려준 거죠. 그 덕에 버틸 수 있었고 이제는 화제성 면에서 탑, 모두가 나오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왓썹 K 할매 내용 면에서 수작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성비가 매우 뛰어납니다. 그럼에도 시청률과 화제성만 고려해서 이 프로그램을 정규 편성해서 제외한다면 보는 눈이 없고 감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JTBC 예능 본부장이 히든싱어, 팬텀싱어를 이끈 조승호 PD님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어떤 결정을 할지, 이분 감이 어떠신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기로 해요.